치마에 들어간 이 러프를 만드는 방법을 준비했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연출할 수 있는 장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폭을 한 10cm 정도로 잘랐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어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접거나 아니면 선을 그려서 표시를 해주고, 그 선을 따라 홈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홈질을 다 해준 뒤에 실을 당겨서 잔주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끝부분을 고정해주면 여기 들어간 러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다양한 장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 원단 안에 여러 줄의 궤더를 규칙적으로 넣어서 만들면 이런 셔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라운스인데요. 플라운스는 보통 원형을 잘라서 만듭니다. 그리고 플라운스는 안쪽의 원의 지름이 바깥 원의 지름보다 작아서 주름이 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을 자른 다음에 끝부분에 아까처럼 홈질을 해가지고 주름을 잡아주면 이런 형태로 장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허리 라인에 맞는 이 구조체를 만든 기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줄자로 하셔도 되고, 줄자를 쓸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종이를 길게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허리 라인 중간에서부터 이제 중간에까지의 길이를 체크를 하시고요. 표시를 해 놓으면은 이제 한 요 정도의 길이가 허리 라인이 되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대충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하시고 완성선을 그리시면은 허리 라인에 어느 정도 맞는 선이 완성이 되고요. 이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끝에서는 얇고 이제 가운데로 올수록 두꺼워지는 곡선을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곡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가는 대로 그려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완성선을 따라서 30도 커터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일단 30도 칼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어서 좀 급하게 한다기보다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자를 때는 정말 몸 가는 대로 완성선을 살짝 벗어나도 자연스럽게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스친핀이나 이제 본드를 활용해서 허리에 붙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또 허리나 이런 그 어떤 아라베스크처럼 보이는 저런 율동감들을 허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태킹시키기 위한 뭐 사이즈를 재서 접근한다든지, 저게 아무리 리듬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옷에 밀착되기는 좀 처음 한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허리 부분에다가 저런 부분들이 다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한 거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할 기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설명할 기법은 이 의상의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레이스를 만드는 기법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채색이 된 한지를 사각형으로 자르는데 이건 직사각형이어도 되고 정사각형이어도 됩니다. 4번 접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접은 한지를 이제 가위로 이렇게 원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만들 기초가 생기는데, 이걸 펼치면은 간단한 원형이 하나 나옵니다. 이 원형을 만들 때 조금 자연스러운 레이스를 만드는 팁은 이제 반으로 접힌 부분을 잡아서 레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살짝 위에서 접어서
여기서 손으로 중심부를 하나씩 한 단계씩 접으면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레이스 모양이 나오는데, 고정을 할 때는 시침핀으로 뒤에서 위를 뚫어주고 한번 뒤로 젖혀서 이제 마네킹에 하면은 조금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의상 곳곳에 잡혀있는 이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도형자에 있는 원을 켄트지에 그려서 이제 붓에 물감을 좀 물을 적게 묻힌 다음에 중앙부를 진하게 칠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이 경계선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풀어져가지고, 좀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빈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물로 풀어주는 기법을 사용을 했고, 이걸 이제 가위질로 전부 오려준 다음에 붓을 조금 이것보다는 두꺼운 붓의 뒷부분으로 중심부를 눌러주면서 이제 가운데가 움푹 파이고 이제 외곽 부분은 좀 밖으로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농담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활용한다거나 같은 도형을 써도 색감이랑 같이 매칭해야겠다는 거를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푼 거가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입체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붓 뒤를 활용해가지고 깊이감을 보여주고, 그것도 조형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척추뼈와 그리고 또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는 이 접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또 아크릴 물감을 활용해서 금속 질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중심 부분을 접기 위해서 절반을 먼저 접어줍니다. 2cm 정도로 이 간격을 했는데 이제 해보겠습니다. 접어주시면 이렇게 중심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중심 부분을 펴주시고 임의로 하고 싶은 간격을 정하면 되는데, 뭐 매번 다 똑같은 간격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은 치수를 재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위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접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더 공률을 따라서 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서 뒤에 이렇게 나온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뒤에 부분에 중심이 되는 여기 꼭지점이 있는 부분과 맞추어 시침핀을 꽂아주면 이제 마네킹의 곡선이 있는 부분은 이제 이 곡률을 따라서 이렇게 구부려 가면서 꽂아주면 됩니다. 이 관절이 나오는 부분 여기 끝부분에다가 이제 시침핀을 꽂아주시면 그러면 보다 더 잘 티도 안 나고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곡선을 따라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채색을 할 때는 이런 아크릴 물감과 그리고 또 모델링 페이스트라고 해서 우드 퍼티, 다이소에 파는 우드 퍼티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이게 질감 표현할 때 일반 아크릴 물감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이제 비용적인 문제와 또 조금 이 아크릴 물감이 좀 비교적 점성이 낮다 보니까 점성을 좀 더 올려주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 이것도 파는 건데요. 이제 패스츄러라고 해서 화장품 용품 쪽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조금씩 섞어서 비율은 하고 싶고 또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금속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이런
화이트 부분이 적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골드 색상을 좀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라주었고, 이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는 핸드 선풍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되게 센 제트 엔진으로 만든 선풍기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크릴 특성상 이제 금방 이렇게 마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집트의 옛 유물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을 이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 조금 오래된 금속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모델링 페이스트 섞은 조금을 더 섞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아크릴로 하는 그림 중에 이제 백드롭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 백드롭을 하는 것처럼 조금 물감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이제 그 용접된 부분 같은 느낌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끝부분을 좀 진한 색으로 칠해줘서 이제 조금 더 오래된 느낌을 연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를 섞으면 채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 위에다가는 생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붓도 사용을 하고 이제 니퍼도 사용하는데, 이제 아크릴 물감은 이렇게 남아서 이제 질감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아크릴 물감 사용하는 경우에 보통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한 이 정도 단계로 넘어오면 위에 게 거의 다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시면 선풍기를 굳이 사용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근데 혹시나 이거 위에다가 뭘 얹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혼합이 아닌 그 위에다가 얹는 기법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말라야지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끝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붓으로 사용해서 중간 부분이나 이제 좀 이음새들을 조금 더 다듬어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양한 색깔이나 그런 게 비치는 금속을 묘사해 주시면 이렇게 금속 질감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